사람 같다 해야 할까? 그것이 서 있는 모습은 뭔가 기괴해 보였다. 자동문 건너편에는 마치 등신대 모양의 성인 남자처럼 생긴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 무언가는 찢어질 듯한 입에 커다란 이빨, 그리고 기분 나쁜 웃음을 짓고 있었고, 소름 끼치는 커다란 검은 눈동자로 유리를 통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기요. 계산대에 있던 한 남자가 나를 불렀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이제 죄송합니다. 어떤 거 달라고 하셨죠? 맨소울이었나요? 나는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사실 방금 자동문 너머에서 본 소름 끼치는 남자에 잠시 홀려 손님이 무슨 담배를 달라고 했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다. 손님은 지금 뭐 하자는 거지 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레종 블루를 달라고 했다. 네, 잠시만요. 나는 레종 블루를 찍은 후 손님에게 건넸다. 그리고 곁눈질로 방금 본 그 소름 끼치는 정체모를 무언가가 있는지 다시 확인했고, 그것은 여전히 문 밖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나는 물었고, 손님은 지갑을 꺼내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저 밖에 서 있는 남자 보이세요? 나는 속삭이면서 고개로 문 밖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네? 카드를 꽂고 있던 손님은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저기 밖에 서 있는 사람이요. 나는 문 밖을 가리켰고, 그것은 여전히 찢어질 듯한 입으로 웃으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빨리 영수증 내주세요. 손님은 힐끔 문 밖을 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밀며 말했다. 네, 죄송합니다. 나는 영수증을 손님에게 주었고, 영수증을 받은 손님은 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갔다. 나는 그렇게 손님이 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손님이 나가려 하자 자동문이 열렸고, 자동문이 열리니 밖에 서 있던 남자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종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손님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는지 그냥 지나쳐갔다. 그 생물체의 이빨은 긴 직사각형이었으며 그 이빨 끝은 뾰족했다. 움직이지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방금 나간 손님의 차가 그것을 지나쳐갈 때도 그저 그곳에 서서 내가 서 있는 계산대 쪽을 계속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귀기한 생물체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마냥 행동했다. 그러다 무서운 마음에 누가 또 일을 하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2명의 직원이 일하는 것이 보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가 되었다. 술이 진열된 쪽에는 수염을 기른 한 남자 손님이 어떤 술을 살지 보고 있었고, 식품 쪽에는 매니저가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매니저에게 잠시 이리로 올 수 있냐고 손짓을 했지만 그녀는 물품 정리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내가 손짓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여전히 밖에 있던 그것은 가만히 계속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감시 카메라로 촬영 중인 모니터 화면을 보았다. 하나는 내 쪽을, 다른 하나는 약국 쪽을, 세 번째 화면은 현재 수염을 기른 남성이 있는 술이 있는 쪽을, 그리고 마지막 화면은 그것이 서 있는 입구 쪽 화면이었다. 모니터를 통해서도 그 기괴한 생물체가 입구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신경을 안 쓰려 했지만 나도 모르게 수시로 입구 쪽과 화면을 번갈아가며 그 생물체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수염을 기른 남성은 카운터 위에 술을 올려놓으며 내 이름이 적힌 명찰을 보았고, 이름이 좋다며 칭찬해 주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시선은 자연스레 다시 가게 바깥쪽으로 향했고, 손님에게 물었다. 저 손님, 혹시 저 밖에 남자 보이세요? 나는 술을 찍은 뒤 봉투에 담으며 물었다. 수염을 기른 남성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더니 밖을 쳐다보며 말했다. 네, 보이는데요. 그가 대답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었구나. 저는 제 눈에만 보이는 줄 알았거든. 여기로 들어오는데요.
대체 뭐지? 잠시만요. 저 사람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요. 그 남성은 그렇게 말했고 나는 카운터 쪽으로 몸을 앞으로 숙여 자세히 보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것은 전혀 움직임은 없었고 여전히 소름 끼치는 눈빛으로 나를 계속 쳐다볼 뿐이었다. 미안해요.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뭐가 보이세요? 그가 내게 물었다. 나는 혹시라도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닐까 하고 눈을 비볐다. 그 생물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문 밖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지? 아, 네. 지금은 안 보이네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계산 후에 그 남성 역시 아무렇지 않게 그 생물체를 지나쳤다. 그 남성은 가게를 나가자 혹시라도 뭐가 진짜 있나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 듯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지 어깨를 한번 들썩이고 떠났다. 필사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보고 있지 않아도 여전히 그 소름 끼치는 눈빛이 느껴졌다. 마치 나의 관심을 구걸하는 것 마냥.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의 옆을 지나쳤고 몇몇의 손님들은 관통하는 것 마냥 지나쳤다. 오케이,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혼자 마무리 잘할 수 있지? 매니저가 갑자기 걸어온 말에 깜짝 놀랐다. 네. 근데 매니저님, 혹시 밤에 여기서 일하다가 무슨 일 일어난 적 없나요? 나는 물었다. 근데 놀랍게도 매니저는 내 말에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이야? 매니저는 되물었고 나는 그녀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기 밖에 서 있는 거 보이세요? 나는 문 밖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근데 매니저는 밖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로지 나만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나는 바깥과 모니터를 확인했고 그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기 혹시 매니저는 내 말을 자르며 말했다. 오늘 첫날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좀 힘들지. 밤에 일해서 좀 더 그럴 거야. 근데 일 좀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술, 담배 팔 때는 신분증 검사하는 거 잊지 말고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이렇게 말하면서 카운터 쪽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 생물체가 보이는 쪽만 빼놓고 매니저가 마치 의식적으로 그것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더니 급하게 자리를 뜨면서 말했다. 혼자 있는 것만 아니면 다 괜찮을 거야. 수고해, 먼저 갈게. 그렇게 말하며 문 쪽으로 갔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바로 그것이 있는 반대편 쪽으로 몸을 휙 돌리더니 달아나는 것처럼 가게를 떠났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던 그것의 시선이 매니저가 나가는 순간 그녀에게로 향했고 그녀가 떠나자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혼자만 있지 않으면 괜찮다고? 무슨 말이지?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게 의식이 되어 일하는 내내 힘들었지만 다행히 가게에는 손님들이 좀 있었고 나는 의식적으로 손님들이 있는 쪽을 계속 쳐다보았다.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수시로 부족한 담배와 술을 채우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청소를 계속했다. 가게 손님들이 있는지도 계속 체크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것에 소름 끼치는 눈빛과 웃음이 자꾸 떠올랐다. 그러다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질 때마다 계산하는 손님들에게 밖에 있는 것이 보이냐고 물어보았다. 한 아주머니께서는 장난치지 말라고 웃어넘기셨고 한 현창부는 그냥 어깨만 으쓱거렸고 한 10대 소녀는 내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다.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족족 안 보인다고 하니 나는 내가 미친 건가 싶었다. 그러다 손님들도 끊이지 않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니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어 이제는 밖에 있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손님들에게 밖에 있는 것이 보이냐고 물어보지 않았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계산하고 있었다. 한 남성분이 술을 집어왔고 나는 거스름돈을 그 손님에게 주고 인사를 하고 또 다른 손님이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나는 그 손님이 마지막 손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간 아까 매니저가 혼자만 아니면 괜찮을 거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그 말이 떠오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다. 급한 마음에 카운터에서 뛰쳐나와 손님이 있는지 이것저것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가게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 생물체가 혹시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문 바깥쪽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등신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씨발, 어디 간 거지? 잠시 후 가게 뒤쪽 문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몸에 경련이 오는 듯 깜짝 놀랐다. 정신줄을 붙잡고 급하게 모니터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했는데 뒷문 쪽에 있는 창문이 깨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나는 화면을 통해 그것이 마트 안을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적이 흐르는 마트 안에서 급하게 달리는 그것의 발자국 소리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몸을 수그린 채 숨어서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봤다. 그것은 매장 안쪽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직감으로 그것이 무엇을 찾는지 알 수 있었다. 걸리면 죽는다. 그렇게 숨죽여 숨어 있었다. 하지만 그 기괴한 생물체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다. 나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순간 눈을 감았고 그것이 내 눈앞까지 달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근데 순간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입구 쪽을 쳐다보았다. 한 커플이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오고 있었다. 커플이 들어오자 나에게로 황급히 달려오던 발자국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그 순간 그 커플이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보였다. 손님을 보자 마음이 진정이 되어 그대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 커플은 식은땀을 흘리며 사색이 된 내 얼굴을 보며 깜짝 놀라며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다. 나는 귀신에 홀린 것 마냥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손님이 나가게 되면 또 다시 그것이 가게로 들어올 텐데 손님이 가게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